특히 거래소 시장은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머니로드를 따라가 보는 시간인데요.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우선 외국인들 기관들 오늘 어떤 종목군들 사들이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고요. 이후에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또 꾸준하게 좀 매집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은요, OCI, 또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태양광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요. 자동차들 많이 떨어졌는데 기아차 같은 종목은 지금 다시 매수 쪽으로 좀 잡고 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도하고 있는 쪽은 KB금융, NC소프트, LG전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기관 쪽은 SK하이닉스, 또 LG디스플레이, 하나케미칼,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중에서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언급이 좀 되었고요. 반면에 기아차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저점에서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이 변곡 자리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그 LG디스플레이를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LG디스플레이는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수급 동향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가 좀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주가 수준을 좀 본다면 주가도 최근 들어서 고점이 대략 한 37,000원 정도 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3만원 선을 일시적으로 좀 하회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다.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그래서 매출은 한 8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 한 4,400억대 그 정도 유지가 되면서 시장 전반치에 좀 부합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1분기에는 조금 비수기 효과로 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연간으로 올해 놓고 봤을 때는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 될 것이고 2분기부터는 뭐 견조하게 패널 수요가 다시 좀 늘어나는 부분, 또 애플의 신제품 효과 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좀 가격선을 한번 본다면 한 29,000원 초반 정도는 좀 지켜내주는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고요. 만약에 29,000원 수준을 종가 기준으로 좀 이탈한다면 당분간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또 기관들 어떤 종목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외국인들부터 추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서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뭐 OCI, 한국카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 몇 종목 압축을 해봤습니다. 웰크론 한테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GKL 그리고 한국카본 역시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OCI 또 하나케미칼,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웰크론 한텍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서 꾸준하게 매도보다는 이 기간 쪽은 매수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웰크론 한텍은 5분기 연속해서 지난 3분기까지 좀 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좀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결국에는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사업 부분, 식품 제약 설비 부분도 최근에 커피 시장 확대에 따라서 관련 설비 수주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담수화 설비라든지 폐수 처리 설비, 뭐 이런 신규 사업 쪽에서도 올해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한번 보게 되면요, 뭐 견조하게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11월과 12월 달 정도는 대략 한 1개월 반 정도 이런 횡보 조정을 좀 보였고요.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지금 다시 위쪽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수급도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을 또 감안을 했을 때는 6,000원 선에 있던 이런 직전 고점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파란색 선 22평선 기준으로 해서 이 지지 라인을 한번 보시면서 이탈 시에는 좀 매도 전략, 그렇지 않고 눌리는 구간대에서는 또 분할 매수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또 어떤 종목을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지 추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면 통해서 좀 보시죠. 에스텍 파마가 1등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12월 또 연초에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울 반도체, 뭐 OCI, 라겐락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종목을 좀 압축을 해보니까요. 에스텍 파마 최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환인제약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대상 같은 종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라겐락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엔터주들 뭐 지난해 연말 한 12월 말부터 해서는 YG엔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기간 수급이 좀 물리면서 매집이 좀 이어지고 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매집된 물량이 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YG엔터나 SM에 대해서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면서 우선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 파마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간 쪽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지되고 있고 또 연기금 매수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아마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좀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가가 좀 강한 이유는 역시 올해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괜찮다. 올해도 이제 고성장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 4분기에 유럽에서 그 MRI 조영제 이 부분에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럽 쪽에 MRI 조영제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대략 18,000원 선 부분을 또 돌파를 해주고 또 최근 들어서 지난 12월부터 해서는 기간 매수도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에스텍 파마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대 대략 한 22,000원 수준까지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상 수급 동향 한번 보죠. 근래 들어서 이제 기간 쪽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프랜차이즈 급식 부분 이 부분에 이 매출은 꾸준하게 좀 늘어나면서 올해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어나는 수준, 또 전분당 가격 인상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자재 전문점 베스트코 이 비즈니스 사업, 이 새로운 사업도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하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추세 상승을 조금 더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전 그 만들었던 고점 라인대가 대략 한 3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기간들 매수 꾸준하게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을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대 31,000원대는 좀 돌파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끝으로 지난 월요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라겐락 같은 종목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죠. 라겐락 최근 들어서 지난 그 연초부터 해서는 다시 매수로 좀 수급이 좀 붙고 있다. 특히 연기금 매수가 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실적도 좀 부진했고 내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법인 쪽도 올해 이 성장 부분에 대한 회복이 좀 이어질 부분 그리고 국내 내수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앞으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가 수준도 조금씩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근래 보게 되면 기간도 수급이 좀 다시 좀 붙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평선들이 전부 이렇게 역배열을 좀 보여줬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수렴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라겐락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